GD라고? 알지. 걔 모르면 간첩이지. 너 여기 간첩으로 내려왔었어? 어차피 나 혼자였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남북 문제라는 민감한 소재의 영화를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제작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양우석 감독이 당시 정권의 레임덕이 오면 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본인의 마지막 영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계획한 영화 동명의 웹툰을 각색한 강철비입니다. 왜 이렇게 땅굴을 잘 파오? 통일되면 지하철은 당신네들이 다 파오. 그럼 이 영화에는 어떤 설정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분단국가 인매는 분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 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싸게 줄게요. 엄초루 캐릭터를 설명하는 이 북한의 장마당 씨는 전남 광주의 교육청 뒷마당에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두 손 들어. 훔칠 거야 아니고 병원서 내약으로 받은 거야. 북한에서는 약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약이 부족해서 병원에서 아편을 처방하기도 하고 양귀비를 키워 상비약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총장 동지, 정찰 총국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과 수도방위사령부를 합친 것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이라고 합니다. 구대타 메까? 이 역할은 처음에 김유성 배우에게 부탁을 했는데 김유성 배우는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대통령 역을 맡았다고 하네요. 나만의 대통령 선거일이라는 설정인데 영화를 계획할 때에는 탄핵이 될지 꿈에도 몰랐을 때여서 2017년 12월에 대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정으로 만든 장면입니다. 너 친구들이 가끔 싸가지 없다는 얘기해? 응. 너는 내 아들이 맞아. 극중 곽철우는 도덕적인 것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조금은 속물적인 면도 있는 보수 정권의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캐릭터를 대변하는 대사입니다. 네, 뭐 제가 뭐 땜빵, 빵꾸, 대행 뭐 이거 다 전문 아닙니까? 곽철우가 입은 이 목폴라티는 이혼을 한 돌싱남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잘 못 입는 것처럼 보이려고 선택한 옷입니다. 곽도원 배우는 이 옷을 정말 싫어했다고 하네요. 이 씬은 화면 전체를 CG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엄철우는 한강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분은 제8대 문화관광부 장관이셨던 김명권 선생님입니다. 대규모 숙청이 있을 거라는 게요. 곽도원 배우는 존경하는 김명권 선생님과의 연기도 떨리는데 这才是最难过的最牛的一家 중국어로 연기를 해야 해서 더욱 부담스러웠다고 하네요. 우리 한민족의 이데올로기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연극 영화과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이 뭘로 패망했죠? 핵무기. 저 북은 일본을 패망시킨 핵무기로 갑니다. 이 해석은 감독의 생각이 아니라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진 곽철우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고 철저히 곽철우라는 캐릭터의 입장에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딸에게 고기를 작게 잘라서 시켜주는 것은 따로 디렉션이 없이 정우성 배우가 캐릭터를 해석하고 만든 연기입니다. 아버지, 지휘들하고 들어봐시요? 옛날 너 신상 찔려고 작정했네. 난 안 듣습니다. 저 벽에 왜 현 북한 1호의 사진이 없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북한의 가정집에서는 김정은의 사진을 걸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씬은 대구 달성공단을 찍은 후 CG를 입혀 개성공단과 흡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광동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엄철우, 유사시 사를 하기 위해 권총과 수류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저격총은 실제로 6.25 때 쓰였던 총인데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화 고지전에도 쓰였던 저격총이라고 하네요. 감독이 밀리터리 덕후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만들 때 진짜 밀떡분들의 피드백이 무서워서 고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실제 교회인데 가장 마지막으로 섭외가 된 곳입니다. 도로 옆이면서 뒤에 산이 있고 인적이 드문 교회를 찾으려고 4, 5개월 동안 찾고 찾아서 겨우 찾아낸 곳이라고 하네요. 영화의 제목인 스틸 레인이라는 무기는 실제로 축구장 6개 넓이에 있는 생명체를 전멸시키는 엄청난 무기라고 합니다. 사지가 다 찢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무기이지만 15세 관람가를 받기 위해 조금은 약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감샷은 드론으로 촬영 후 CG로 시체를 추가했습니다.
손님 먼저 드리는 게 예의지. 집주인 새로 오셨다고 긴장했나 봐.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에 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당선인의 극중 이름이 이의성과 김경영으로 나오는데 보수와 진보 서로 입장을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두 배우의 성을 바꿔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북 출입소를 열어달라는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떨어주라고 하세요. 이럴 때 도와야지. 실제로 헌법상 당선인은 아직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씬은 크랭크업 하는 날 실제 남북 출입사무소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청와대 명령입니다. 일단 통과시켜요. 남으로 너무 쉽게 넘어오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개성공단은 남한에서 7km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북으로 가는 것보다 남한으로 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CIA 지부장 조앤 마틴 역은 디파티드에 나왔던 크리스튼 델턴이 맡았습니다. Word around town is that number one is dead. 한국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강압적인 이미지와 동시에 조금은 매력적인 이미지를 담기 위해 미 국무부 장관과 각을 이루는 캐릭터로서 가장 마지막에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료 끝났어요. 치료하셔.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이 북한 1호의 모습이 가장 자세히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최성환 배우입니다. 이 사람 우리 장군님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요. 감독이 실제 북에서 오신 분과 인터뷰를 할 때 북한의 젊은 층이 1호를 보는 느낌은 북에 있는 유일한 스타를 보는 느낌이라는 말을 들어서 이런 팬클럽 같은 반응을 연출했습니다. 위원장 동지 잘 호위하고 있으라. 이 전화기는 이리디움이라고 하는데 기지국이 없이 위성을 사용하는 통신 장비입니다. 목 울대가 부서졌는데 스스로 목에 삽관을 해서 숨을 쉬는 최명록. 실제로 북에서는 이런 응급처치를 훈련한다고 하네요. 큰 병원으로 가야 돼요. 엄철우는 췌장암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맞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췌장암 환자라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을 가지고 있고 강한 듯 보이지만 인민의 삶은 처참한 북한을 상징한다는 감독의 의도입니다. 빨리 치료들 안 하고 뭐합니까? 이 씬 촬영 당시 원진아 배우는 사랑니를 빼서 입이 부어 조금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조선 계례를 향한 선전포고. 이분은 성대모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개그우먼 출신 전영미 배우입니다. 그 GD라고? 알지. 걔 모르면 간첩이지. 이거야. 들어봐. 원래는 GD의 판타스틱 베이비였는데 곽동원 배우가 삐딱하기가 더 좋다고 해서 노래를 바꿨습니다. 삐딱하게 7.7. 이 총은 실제 드라곤 오프를 준비했는데 원칙적으로 방탄차라 7.65mm는 뚫을 수가 없어서 11.7mm 대물 저격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늘 이랬어.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천안함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대포를 쏘는 게 저놈들입니다. 이 옆에 심장 박동 측정은 실제로 연결해놓고 연기를 한 것입니다. 정우성 배우는 심장까지 연기를 하네요. 공화국 핵 로켓을 대전 상공에 터뜨리면 남조선 전 지역의 전기통신 상비를 몽땅 타버리고 이 틈을 타 25만 인민군 특수부대가 서울을 점령, 주한미군을 포로로 잡는다. 실제 미국에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어떻게 해봐도 한미연합사가 북한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딱 한 가지, 대전에 핵폭을 터뜨리고 8개 이상의 땅굴에서 각 땅굴당 1시간에 1개 연대가 이동을 해 서울에 주한미군을 인질로 잡는 경우가 유일하게 한미연합사가 패배한다는 실제 전략 시뮬레이션을 따와서 설정했습니다. 20여 년 전 이 땅에서 300만 명이 죽었어. 실제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뭡니까 지금? 입원 환자가 있습니다. 이 총알은 전부 수입산 공포탄입니다. 이 영화를 위해 총알값만 수천만 원을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총기 렌탈 비용과 총알 수입 비용을 따져보면 거의 미군 대대급을 무장시킬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구입이 불법이기 때문에 더 비싼 돈을 주고 렌탈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전법은 소프트 티슈라고 시체를 폭탄 위에 쌓아서 화력을 아래로 향하게 만드는 전법입니다. 실제로 2차 대전과 베트남전에서 폭약이 부족한데 다리나 건물을 붕괴시켜야 할 때 사용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흑표 전차입니다. 발사 준비하라.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화성 10호입니다. 고도 1000km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마하 20이 넘는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도 잡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AGM-129라는 스텔스 미사일인데 2014년에 퇴역한 미사일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꼼쳐두고 있다가 쐈다는 감독의 무리수입니다. 미국 놈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쐈어. Target projected at Japan. Japan? 요격기 준비 완료. 아시아. 이지스함 콩고의 함장역은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맡으셨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으로 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이 이지스함이 불능이 되면 방어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자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정입니다. 미국이 우리 말보다는 일본 애들 말을 더 잘 듣지 않네. 아니 근데 이 GD 동무는 대체 뭘 하기하는 거요? 나도 잘 몰라. 이신의 연기는 차를 세트해 놓고 밖에 풍경이 있다는 상상을 하며 한 연기입니다. 일이 잘 끝난다면 말이야요. 이 주소로 좀 보내주시오. 집에 가족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이 씬을 찍을 때 겨울이긴 했는데 개나리꽃이 일찍 피어서 스태프과 배우들 모두가 꽃잎을 다 따고 난 후 찍었다고 하네요. 부사기한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실제 춘천의 옥광산의 채굴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실제 땅굴과 최대한 비슷한 곳을 로케이션 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실제 길이 좁아서 인물들과 차량을 따로 찍고 난 후 합성한 컷입니다. 한국에 예비군으로 위장해서 남침한다는 설정으로 한국군 전투복과 M16 소총을 갖추고 있는 북한군입니다. 당시 솔로켓에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죽은 줄 아오? 북한군 벙커는 전혀 자료가 없어서 핵을 버티는 러시아 벙커를 연구해서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분단국가 인민은 분단국 자체가 아니라 그 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 이 대사는 옥스포드 대학의 헤들리 불 정치외교학 교수가 실제로 책에 쓴 말을 따와서 사용했습니다. 폭격 명령 내려주십시오. 이 무기는 타우러스 KEPD-350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500km인데 시멘트 벽을 15m까지 뚫고 들어가 안에서 터진다고 하네요. 미사일 한 방에 20억 정도 하니까 방금 80억 어치를 쏜 겁니다. 그 확실한 평화는 어둑하면 보장될까요? 북이 가진 핵의 반을 주십시오.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북 모두 핵을 가지던가 둘 다 없어야 한다는 건 감독이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닌 곽철우라는 캐릭터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대사를 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강철비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